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암호화폐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은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몇 번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저는 처음에 베네수엘라에 월마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베네수엘라에 있는 월마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월마트에서는 얼마든지 비트코인을 받을 그런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규제에 관련돼서 규제가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월마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에 관한 소식인데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아실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와 라데온 이 두 군데가 이제 그래픽 카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최근 암호화폐가 하락하면서 엔비디아에도 역풍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요. 18%가 떨어졌고 그 외에 이제 지난해 매출 계속해서 19억 달러, 22억 달러, 26억 달러 그리고 29억 달러까지 갔으나 올해 4분기 매출은 27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34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못 미치죠. 근데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이 정도로 또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탐리 언제나 그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탐리가 2018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25,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제 10,000달러를 내렸는데 그래도 굉장한 수치죠. 지금 제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도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앞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최근에 있었던 그런 몇 사람의 소나기에 의해서 가격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점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코인쉐어즈의 CEO는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소심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규제가 가능한 투자 수단들을 통해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투자 가치가 전통 기업에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형 마이닝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탑의 창저월 CEO는 이제 더 많은 해시파워와 자금을 추가로 투입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캐시 ABC 즉 우지한 체인을 지지를 할 것이며 최대한 빨리 해시 전쟁으로 인한 혼란 국면을 끝내고 비트코인 캐시 및 블록체인의 질서를 되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 이러한 기사들을 봤을 때 차라리 우지한 측이 우세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크레이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광전사 미친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이 걸리죠.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 같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물어뜯으려고 이를 갈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에게 다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저스틴 선 트론 뎁 사용량은 이더리움을 능가한다 라고 트윗을 달렸습니다. 이제 저스틴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비탈릭은 저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궁금한데 미국 의회 전 의원 설문조사에서 50%는 장기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론 폴에 관한 소식인데요. 론 폴은 지난번에 그런 기사에서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금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던 그런 전 의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에 당신이 부자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아 10년 동안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면 어떤 것으로 받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 가려진 것은 10년 동안 어떤 형태의 돈이 혹은 채권이 더 많은 상승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94,894명이 해당 설문에 참여를 했고 응답자 중에 50%는 비트코인을 택했습니다. 그 37%가 황금을 택했고 11%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트윗이 그 트윗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50%가 비트코인을 택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죠. 국채가 이제 11%밖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금융위기에서 미국이 아무래도 기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번에 ETP가 승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ETF 상장 지수 상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스위스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ETP와 ETF의 차이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거래 제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관해서 ETP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ETP는 외환거래 펀드 ETF, 외환거래 차량 ETV, 외환거래 노트 ETN 및 증서가 포함된 그런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 ETV, ETN이 함께 포함된 것이 ETP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스위스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최근에 있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판 댄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ETP가 승인이 됐다는 것이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한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의 그런 균형들이 분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고래라고 하죠. 고래 및 세력들이 너무 휘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이런 국가라든지 큰 금융기업에서 그런 세력들의 힘을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에는 이렇게 ETP 상장 지수 상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가격 아직도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연방의원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규정 도입을 촉구하다라는 글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미디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캐나다의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게 이렇게 미디어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제를 해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수탁에 상장을 했죠. 제가 이것에 관해서 4일 전인가 3일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 수탁 사업에 상장이 된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구매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미국 국세청 자문위원회 암호화폐 통한 납세를 촉구한다. 그래서 매달이 아니죠. 매년 초에 미국에서는 이제 세금 정산을 하죠. 그것을 암호화폐로 낼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도움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월마트에서 비트코인 받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그러한 이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전 국민이 비트코인을 내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대중화에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되겠죠. 이렇게 지금 SEC에서 제대로 된 규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어디론가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겠죠. 바로 암호화폐 대중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 블록체인 스타트업 베일블록의 공동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에 구금되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금된 암호화폐를 보석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암호화폐로 지불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모아서 그걸 현금으로 바꿔서 지불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로 모금을 하고 그 돈을, 그 암호화폐를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석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판테라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BM이나 월마트, 피델리티 같은 곳에서 이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봤을 때 10년 후에는 이제 수백억 명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10년 후, 여러분 10년 후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지 지금으로서 제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이 돈들은 분명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루비니 닥터 둠이죠. 이제 항상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씹고 맛보고 즐기는
이제 닥터 둠 루비니가 또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가 떨어져서 5,700불이 된 것에 대해서 흡족스럽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빵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악한 것이며 사기이고 모든 이제 폴루션 그 오염의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봤을 때 지난번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씹을 때 정말 얄미웠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면목 없이 암호화폐 시장이 확 무너졌었죠. 그래서 크레이그랑 루빈이랑 비슷한 종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 사람의 영혼이 두 개의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둘 다 하는 짓도 비슷하고 성품도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SEC에서 두 개의 스타트업 ICO 오퍼링을 증권을 나눠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이 두 회사,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Carrier EQ.Inc와 Paragon Coin.Inc를 기소를 했다고 하는, 기소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아무튼 이 두 회사에게 벌금을 물렸습니다. 25만 달러라는 벌금을 물렸고요. 한화로 치면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벌금을 물리고 그동안 받은 투자금들을 투자자들에게 모두 돌려주면서 증권 그런 법을 따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스타트업 이제 기업들을 몰아붙인 것은 SEC 이례적으로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ICO는 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ICO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SEC의 증권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 SEC에서 말하기를 탈중앙화된 그런 거래소들도 이제 거래소의 운영자는 보통 거래소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탈중앙화 됐든지 말든지 그냥 제대로 보통 거래소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SEC가 이미 나와 있는 코인들까지 걸고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나올 코인들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은 맞지만은 ICO 시장이 확실히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더리움 채굴을 해도 채굴값도 안 나온다는 그런 기사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더리움에 관한 악재들이 꽤 많이 나왔죠. 이제 하드포크도 계속 미뤄졌고 채굴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ICO도 밴한다고 합니다. 이제 ICO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아마 그동안의 거래소들은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 관련 토큰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딴 거래소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그리고 투자를 하실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OK코인 이 거래소에서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그 나라의 통화로 그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하도록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아르헨티나 페소를 받는다고 하죠. 남아메리카에도 나라들이 많고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는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엉망이지만은 방향 자체는 아직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재밌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월이 같죠? 월이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비트코인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슬퍼 보이죠? 아마 최근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런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그림은 누가 비탈릭을 그렸네요. 비탈릭을 그렸는데 괴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지금 고릴라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제가 이걸 그린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얼마에 물리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네요. 이런 그림도 재밌고, 제가 어제 남겼던 트윗이 사람들에게 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한테 남긴 트윗인데 48명이나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49명이네요. 49명이 이렇게 눌러줬는데, 아무튼 크레이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좋아요 눌러주신
제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딱 한 편만이라도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에게 또 많은 힘이 되고 채널이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